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가을비가 시원하게 옵니다. 추워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있고요. 오늘 주말 아침인데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오늘은 매장이 많이 바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원래 얼죽아파인데 오늘은 따뜻한 커피가 땡겨서 따뜻하게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커피 한 잔 하시고 잠도 좀 깨시고 그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사설이 조금 긴 듯한 느낌이죠. 오늘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왕초보 필수 해갖고 다육식물 용어 정리 1편을 했죠. 키핑이 무엇인가, 키핑이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이 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오늘은 왕초보분들보단 조금 더 위에 단계 분들, 아직은 초보이고 키핑을 안 하고 계시고 혹은 이제 키핑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키핑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저희 매장의 키핑동이고요. 이제 저희 매니아들 식물들이고, 가장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의 식물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중간중간 빈대도 있는데, 저희 물건 놓을 곳과 저희 물건이 좀 들어와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이제 겨울 되면서, 단독주택에서 키우시다가 겨울 되면서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이 있고요. 이분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꾸준히 오시고, 나홀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이렇게 살이 쪄 있어야죠, 애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크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키핑을 알아보려고 할 때, 내가 키핑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키핑 하우스를 골라야 하는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매장으로 혹은 어느 키핑장으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조건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고요. 이건 사실 말씀드리기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는 말하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은 가지 마세요. 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가세요. 에 반대고 결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도 될 수 있지만 그거에서 더 나가서 여기는 이런 데는 좀 별로예요.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업계에서 욕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 소리고요. 다만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어떤 업체를 특정하거나 저격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만 뒤에 말씀드릴 이런 곳은 가지 마세요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키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키핑을 해야겠다. 하우스의 일부를 빌려서, 다이를 빌려서 내 식물을 좀 키우고 관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까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과 키핑동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깝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메리트가 돼요. 아무리 다육식물이 그냥 내쳐두면 알아서 잘 커, 환경만 맞춰주면 크게 손댈 건 없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다육식물도 다육이기 이전에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주인 발소리 듣고 크는 겁니다. 발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주 가서 돌봐주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곳에 두셔야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돼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가시면 베스트고요. 가장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의 조건에 잘 맞는 곳이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 다육식물을 예쁘게 키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죠. 햇볕, 통풍, 일교차. 자, 햇볕과 통풍과 기온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햇볕. 여러분들이 키핑하우스를 알아보러 다니시잖아요. 알아보러 다니시면 키핑동을 운영하고 있는 혹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사장님 비닐 뭐예요? 이 질문 딱 하시는 순간 사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 온실은 비닐을 뭘 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비닐하우스를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닐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요새는 국산 비닐도 투과율이 아주 높고 기능성인 것들도 많고, 조광 필름, 저희 같은 경우는 조광 필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빛을 산란시키는 거예요. 빛을 분산시켜서 골고루 일조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필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반투명하게 변해서 어느 정도의 차광 효과를 주는 그런 비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세요. 최소한 만약에 그 매장 사장님이 모르는데요? 가지 마세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운영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일조량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통풍. 저희 온실을 보시면요. 앞에 뚫려 있죠. 옆에 개폐되죠. 그리고 저 위에 꽃갈 있죠. 바깥에 꽃갈, 몽골이라고 해요. 저것 뚫리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만큼 여기도 열립니다. 통풍은 잘 될수록 좋아요. 다육식물에게 통풍은 잘 될수록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개폐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별로 권하지 않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그 화훼 단지에 보시면 앞뒤 위에만 열려있고 양옆은 다른 온실이랑 막혀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열려있어서 최대한 바깥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고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는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밤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로 자격 없는 곳 아니면 영하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추울수록 좋은데, 우리가 얘네가 예쁘게 물을 들여면 밤의 온도가 한 5도 혹은 그 아래까지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하로 떨어뜨려서 얼린다, 그럼 그건 논외로 쳐야죠. 그건 아예 그냥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름의 온도. 여름의 기온이 아주 올라가는 온실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는 온실들이 있어요. 거기는 피하셔야 돼요. 저희도 원래 이 온실을 지을 때는 몽골 바깥에 곳갈만 있었지 이 가운데에 열리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추가 공사한 거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가 보통 평균 높이에요. 평균 매장을 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하우스 높이가 요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신축 하우스는 요새 더 높은 곳도 있거든요. 좋아요. 고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위에서부터 차는 열이, 여름 되면 저 하우스 꼭대기부터 열이 쭉쭉쭉 차서 내려오거든요. 그 열이 확실히 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게 같은 조건인데 하우스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곳이 있다, 그러면 높은 하우스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 가시면 되는 거고요. 가지 말아야 할 하우스는 요거 반대겠죠. 요거 반대의 조건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이곳을 가는 게 맞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고려하자고요.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부러 이야기를 빼고 했거든요. 왕초보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아예 제외를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키핑을 하시는 분들이
메인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식물을 키우다가 판매를 하고 싶어. 요즘은 많이 덜해졌지만 중국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다육식물을 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도시, 예를 들어서 인천, 김포, 구미, 대구, 울산, 뭐 부산, 포항 이런 쪽들은 이 판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키핑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 판매를 목적으로 나는 키워서 중국 사람들한테 팔고 싶어, 나는 굳혀서 이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지만, 내가 이거 판매할 생각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저희 같은 키핑동에는 오시면 안 되겠죠. 입지 조건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기도 양평에 저희 하나밖에 없고요. 근처를 둘러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셔봐야 중국 매니아분들이나 중국 장사하는 분들이 잘 안 와요. 잘 안 와서 오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목적이 뭔지. 내 목적이 그냥 소소하게 내 거 즐기고 조용하게 내 거 키우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시골에 있는 곳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판매를 할래, 판매를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시골 쪽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도시에 있는 그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좋은 것이고 어디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가도 되는 곳, 조건이 좋은 곳, 그것에 반대면 그냥 가지 말아야 할 곳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랑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랑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사고방식도 제 주관인 거고, 이걸 듣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도 있을 거고, 쟤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제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하는 키핑동의 조건. 자, 첫 번째는요. 키핑을 강하게 권유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가지 마세요. 거기 매장 사장님이 이거는 키핑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면 조금 논외로 치겠는데, 만약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꾸 나한테 키핑을 강권해, 우리 매장으로 키핑하라고 자꾸 강한 어조로 권유를 한다면 가지 마세요. 저는 거기 권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격으로 경쟁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키핑동이 싸. 우리 키핑이 다른 데보다 싸요. 딱 그거 하나로 경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가지 마세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솔직히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키핑으로 한 다이를 내드리는 게 그렇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옵션이 아닙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한 다이가 비어 있으면 그 한 다이를 내 상품으로 채우면 키핑을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키핑을 일부분을 드릴 뿐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메인이 될 수 없어요. 키핑동만을 하는 분들이라면 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유리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키핑을 강권한다. 키핑해, 우리 하우스에 키핑해 라고 한다면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식물 관리 자체도 덜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느낌이겠죠. 조금 그런데? 라고 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자꾸 경쟁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아마 높은 확률로 주변에 갑자기 신축 키핑하우스가 많아졌을 가능성.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 경우는요, 키핑동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100% 가격 오릅니다. 100% 가격 오르고요. 그게 큰 장점이 되지 못해요. 그게 큰 장점이 되지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결국은 다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자꾸 여기 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있다면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안 갑니다. 저희 하우스보다 제가 키핑을 드리는 가격보다 싼 곳도 많고요. 비싼 곳도 있고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키핑동을 가격으로 애초에 경쟁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내가 받아야 하겠어 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그냥 고수를 할 뿐이지 굳이 그걸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가시더라도 감안하셔야 되고, 저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키핑동을 고를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조건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하시라고. 내가 키핑을 들어간 이유가 뭔지 목적을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꽤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노리고 키핑을 들어가신다고 했죠. 판매를 하겠어. 나는 굳혀서 판매해서 내가 용돈벌이라도 할래.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것도 일종의 즐거움이에요. 그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면 판매를 메인으로 생각하는 매니아 분들이 모여 있다 보면 열의 9은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키핑동 내부에서 매니아들끼리, 혹은 매니아와 키핑동 사장 간의 관계에서, 혹은 매니아와 오는 손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보통 20분 이상의 매니아들이 모여 있게 되고요.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경우까지 생겨요. 너는 왜 그 값에 팔아? 나는 이 값에 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싸게 팔아? 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얘한테는 얼마에 팔고 쟤한테는 얼마에 팔고 왜 그렇게 팔아? 부터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데 목숨 거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겪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키핑장마다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손님이 거의 안 온다고.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인데, 그러다 보니 장점은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판매로 인한 갈등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 그런 매장들보다, 그런 키핑동들보다 식물에 대한 열의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막 매일 오고, 정말 그 판매를 위주로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덜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대신 내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를 하셔서 키핑하우스를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매장이나 키핑하우스를 저격하거나 언급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론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키핑을 하려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거리.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 시설이고 뭐고 다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곳, 내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한 조건을 잘 맞춰주는 곳. 햇볕, 통풍, 채광. 온도. 햇볕, 통풍, 일교차. 이 온도. 이거 잘 맞춰줄 수 있는 곳.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겪어봐서 알려드리는 것, 이거는 그 키핑동 하우스의 어떤 목적과 운영하는 분의 태도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사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한 다이 정도 되는 거 한 3, 400개 옮기려면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하실 때 잘 고르셔야 돼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키핑 들어오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저희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곳에 하시라고.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는 거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되 이 조건들을 생각하셔서 그 중에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잘못하면 제가 업계에서 꽤나 욕먹을 소리인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고려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매니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키핑동을 고르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세요. 뭐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저희 구독자분이시죠. 키핑을 하겠다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제가 돌려보낸 일도 있어요. 여기 하지 마시라고. 가까운 데 하시라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아무리 백날 첫날 하우스 좋은데 찾으셔도 첫 번째는 가까운 데가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들을 조금 곰곰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키핑을 고르는 조건, 어떤 곳을 가야 될지, 어떤 곳을 가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키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매니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다른 키핑하는 분들과 혹은 매장 사장과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키핑을 하는 매니아로서 이 정도는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